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9만 달러를 돌파했고요. 올해 안에 10만 달러까지 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경 비트코인이 마에 9만 달러도 돌파를 했습니다. 예. 지금은 조금 밀려서 8만 7천 달러 정도를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이 수준 역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특히 9만 달러 돌파는 비트코인이 출범한 지 가장 높은 가격인데요. 비트코인이 나온 게 2009년 1월 3일입니다. 예. 당시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근데 나카토모 사토시가 누군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예. 이 나카모토 사토시란 이름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들어낸 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거래가 안 됐습니다. 거래가 시작된 것은 2010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4년 전인 2010년 5월 22일인데요. 지금도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5월 22일이 되면 피자를 사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거래된 게 피자 사는 데에 통용이 된 거거든요. 예. 그때가 2010년 5월 22일인데 이 라슬라 하네크라는 프로그래머가 인터넷상에서 내가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살 테니까 피자 팔 수 있는 업체에서는 내한테 팔아라. 이렇게 해서 첫 거래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때 피자 두 판이 30달러였거든요. 예. 피자 두 판 가격이. 근데 비트코인으로 얼마를 주고 이 30달러짜리 피자 두 판을 샀냐면 1만 비트코인을 줬습니다. 만 개요? 1만 개요. 1만 개 비트코인을 주고 30달러를 샀거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 하나는 몇 달러냐? 계산을 해보면 1비트는 0.003달러, 1000분의 3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1비트코인이 9천 9만 달러. 9만 달러가 됐잖아요. 네. 예. 9만 달러가 됐으니까 여기다가 거의 9만 배에다가 300배 정도를 곱한 숫자도 잘 측정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뛰는 겁니다. 네. 그때 우리가 비트코인 하나씩 나눠 갖고 있었다면 뭐 지금쯤은 아주 뭐 부자가 됐겠죠. 예. 그런 정도로 비트코인이 많이 뛰었는데 특히 트럼프 당선을 전후해서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사이에 비트코인 상승 속도가 퍼센트로 40%가 훌쩍 넘었습니다. 예. 이 정도면 뭐 가히 광풍이라고도 할 수 있고 폭발 장세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왜 올랐느냐? 한마디로 트럼프 효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내가 대통령 되면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 것이고 또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자산으로 미국이 주도해서 보관하겠다. 그리고 본인이 또 가상화폐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요. 샀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오늘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매일같이 발표되는 트럼프 측근들의 새 강요 후보들. 예. 강요 후보들 중에 상당수가 비트코인 대량 보유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백악관을 진짜 장악을 하면 비트코인 대박 장세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CNBC 블룸버그 같은 통신에서는 10만 불 돌파도 머지 않았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을 정도로 네. 비트코인이 그야말로 광풍,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이 비트코인의 역사까지 짚어주셨는데 뉴욕 증시는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좀 주요 지수들이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이에요. 근데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계속 오를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일까요? 예,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좀 떨어졌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공매도를 한 사람이라든지 인버스를 한 사람을 빼고 일반적인 소액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기분이 좀 침울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뉴욕 증시 상황, 모니터 상황판을 유심히 봤어요. 예. 근데 뉴욕 증시에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S&P 500 지수가 다 떨어졌는데 그 투자한 사람들, 또 정권사 직원들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요. 왜 그럴까요? 박수도 치고요. 자, 이게 지금 앵커님 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가격은 영원히 오를 수 없는 거거든요. 영원히 오를 수 없는데 너무 지나치게 오르면 한꺼번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옆에 친구들한테 막 칭찬하면
비행기 태우지 말라. 너무 올라가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도 올라가는 게 조금씩 거품을 빼면서 다지고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튼튼한데 최근 주가가 하루도 안 빠지고 트럼프 당선일 전부터 계속해서 올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불안감이 있는 상태인데 완전히 밤사이 주가가 폭락한 건 아니면서 어느 정도 바람이 쏙 빠지니까 아 이제 다져가는구나. 그래서 주가 하락이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아주 이색적인 모습인데 지금 밤사이 뉴욕 증시 하락에 대해서는 뉴욕 증시가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테슬라 주가가요. 무려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예. 테슬라. 그런데 테슬라 투자자도 박수를 쳐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최근에 50%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7%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하는 이런 기대.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지금 뉴욕 증시 분위기는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잠시 조정을 받고 있다. 숨 고르고 다시 뛸 거야. 라는 이런 기대가 매우 높은 그야말로 정권 시장도 폭발 장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반면 우리 증시는 연일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코스피가 블랙 먼데이 때 처음으로 2,500선을 내준 데 이어서 오늘은 2,450대도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는데 핵심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요 정권 시장에서 중요한 그 화두 하나가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 증시의 동조화 현상, 나비 효과. 한 나라가 잘 되면 다른 나라도 결국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지배적인 가설이었습니다. 실제로 뉴욕 증시 잘 되면 한국 증시 잘 되고 코스피, 코스닥 잘 되면 또 유럽 증시, 미국 증시도 잘 되는 그런 순환 관계에 있었더랬어요. 예. 그런데 지금 트럼프 랠리가 뉴욕에서는 크게 주가를 폭발시키고 있는데 그 훈풍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온다기보다도요. 우리나라에 있는 돈까지도 뉴욕 증시의 투자 분위기에 편성해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우선 외국인 투자가들이 들어오지 않고 빠져나가는 건 물론이고 우리나라 서학개미들도 이거 한국 증시 이러다가 크게 손해보겠다 해서 마구 빠져나가는 그야말로 엑소던스 현상을 보이면서 우리 주가는 지금 더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주가 이래 떨어지는 데는 몇 가지 구조적인 좀 요인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관세 폭탄 때릴 거야 이러는데 관세 폭탄 때렸을 때 무역 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 중국, 한국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단 말이죠. 우리는 물론 중국보다는 타격이 적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관세를 때렸을 경우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상당수가 우리나라 중간재를 수입에다가 재가공해서 만든 거니까 거기도 우리가 영향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바이든 정부 시절에 우리가 중국 의존도를 줄이자 해서 미국에 엄청나게 지금 수출을 늘려놨는데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대미 흑자가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와서 이걸 가만히 두고 보겠느냐. 그래서 트럼프 공포. 그러니까 미국에는 트럼프 축포가 터지고 트럼프가 왔으니까 세금 깎아주고 관세를 폭탄을 터뜨리면 미국 기업들이 보호될 것이다. 근데 반대로 외국 기업들은 미국에 들어갈 때 관세를 내야 되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을 좀 불안하게 보는 뭐 이런 데다가 최근 일부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 쪼개기 무슨 소액 주주들 죽이기 이런 우리나라 정권 시장의 좀 구조적인 밸류업을 방해하는 저해 요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이 검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하루에 그치고 지금 주가가 상당히 흔들리고 특히 반도체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대목이 바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면 반도체 칩스법에 따른 지원금을 없애버리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없앨지 안 없앨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공포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내년 1분기까지는 반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말 그때까지 반등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그 트럼프 효과라는 게요. 트럼프 노믹스가 1기 때만 하더라도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워싱턴에 처음 왔고 또 완전히 미국을 장악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상하 양원 대부분까지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질풍노도처럼 중간에 제동을 걸 어떤 견제 세력도 없어졌어요. 거기다가 이제 다음 선거를 할 필요도 없는 트럼프 당선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예. 마가를 실현하려면 관세를 대폭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관세 현재요. 기본 관세 20%, 중국에 대해서는 60에서 200%까지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직 트럼프 정책이 오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정권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것은 내년 1월 20일 날 이제 취임하면 행정명령 나올 테고 그때부터 약 6개월간 오늘도 지금 방금 이 트럼프 비서실장 내정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속도전을 하자. 취임 1년 내에 모든 걸 다 해치워야 트럼프의 마가 프로젝트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면 트럼프 폭풍이 내년 상반기에 더 많이 오지 않겠는가. 그 우려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 주가 안심하기 어려울 걸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요. 내년에는 성장세가 더 둔화될 거란 전망을 내놨는데 기존 예상치보다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예, 원래 KDI의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 예상치는 2.5%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2로 0.3%포인트 낮추었습니다. 물론 2.2%라는 성장률도 우리의 잠재 성장률보다는 높은 것이니까 뭐 크게 문제가 있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오히려 잠재 성장률에 근접을 하면 우리 경제에 오히려 안정적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2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전망은 2.0으로 자칫 잘못하면 1%로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하반기가 조금 안 좋기 시작하는데 내년에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목이 조금 거슬려요. 그리고 이 전망이라는 게 잠재 성장률보다는 여전히 높긴 하지만 그래도 갑자기 떨어지면 좀 충격이 있는데 우리 경제가 올 상반기에 수출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수출 부분에서 뜨겁게 달아올랐고 우리 상당히 빨리 회복될 것이다. 이랬는데 최근에 수출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 거기다 트럼프 공포. 거기다가 내수가 좀 여전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수, 특히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건설 쪽에서 투자가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 때문에 현재 좀 굉장히 낙관적이었던 전망이 조금씩 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현 상태만 가지고 뭐 경기 침체라든지 경제가 완전히 폭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느 도단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 안정화 기조로 갖고 이 경우에 체력을 잘 다져서 더 체계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지금 한국 경제에서 밝은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다 또 안 좋은 소식이 면 요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얼마나 올랐어요? 무슨 말씀? 면 요리 가격이 굉장히 올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 가뜩이나 내수가 잘 안 된다라 하면 그 내수 부진으로 해서 GDP를 갉아먹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 저렇게 자장면 가격이 올라버리면 내수 부족으로 중산층이나 서민층들이 생계가 어려운 와중에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지기 때문에 저분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얇아질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짜장면 때문에 다른 것을 지출하지 못하면 내수가 더 어려울 수 있지 않느냐. 지금요, 우리 물가 굉장히 안정됐습니다. 미국보다도 훨씬 물가, 전반적인 물가는 뭐 거의 잡았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생필품, 먹거리 물가하고 관련해서 일부 제품들이 이 날씨와 또 수급 불안정 때문에 특정 품목에서 가격이 좀 상당히 등락이 심하거든요. 이런 대목은 좀 우리 같이 좀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지금 모든 품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는 품목 소비를 좀 줄이고 예. 가격이 싼 다른 품목으로 좀 전환할 필요도 있고 정부 당국이나 기업 입장에서도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공급량을 좀 늘려서 이런 그 푸드 스플레이션, 식품 때문에 생기는 어떤 물가 불안 요인을 좀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플레이션 현상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